예,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유입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임채민 장관님, 또 송건익 차관님, 또 이희성 식약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포괄수가제, 특히 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급의 전면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이후, 그 이후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여러 갈등과 우려 속에서도 일단 포괄수가제는 병의원급에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실시하고 현재 3주가 경과했습니다. 네네. 3주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고충이랄지 민원이랄지 아니면 환자의 반응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겨보시거나 아니면 간접으로라도 보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챙겨보죠. 새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단하고 심평원 통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평균 60통 정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포괄수가제 가격 물어보는 전화하고요. 어디서 실시하고 있는지 의료기관 안내하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예. 또 특별히 치료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의 고충을 아마 주로 들으신 것 같고요. 또 의료 현장의 고충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의 고충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제도의 수용성, 또 앞으로의 계속 지속적인 보완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결한 사항이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함께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에서 조금 뽑아본 부분인데요.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의료기관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포괄수가 청구 프로그램 엉망이다. 7월 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또 포괄수가제인데 왜 수가를 행위별 총진료비를 입력해야 하냐. 또 병원별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 청구가 행위별 명세서를 작성할 때 매우 헷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부나 심평원 공단에서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진료비 청구와 계산 방법이 굉장히 간소화된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간소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기존의 의원급 한 86%에서 실시할 때도 실제 그렇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전면 실시되면서 오히려 수가는 포괄수가제로 하면서 또 행위별 수가 항목을 기재해야 되고 또 진료의 질 관리를 위한 확인서를 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질 저하를 방지하고 또 수가 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전에 의료기관과 잘 양해가 되어 있고 이미 또 시범사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정리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랬으면 현장에서 수용성도 좀 더 좋고 환자와 의사 관계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의원님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이제 제일 의료계에서 걱정하셨던 분의 하나가 이제 앞으로 그 수가가 어떻게 조정돼 나갈 것이냐는 그걸 명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좀 컬렉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부 항목이 아마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심평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의료계의 편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일을 하도록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동안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85% 정도 의료기관들이 다 해왔던 일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추가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회의가 5월 말에 열리고는 지금 막상 포괄수가제가 시행 직전이나 이후에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측의 입장만은 아니고 또 참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 여러 고충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책 협의가 되려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등 그에 준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염려에서 연구 용역을 또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수가 기전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6개월이든 해서 12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올 때 현장의 수용성을 좋게 하려면
공지 때부터 투명하게 하고 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됐다. 이런 네네. 것이 돼야지 결과를 의료계, 환자, 정부 모두 수용해서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뭐 그걸 저희가 감추고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일이고요. 발전협의체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 시행될 적에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또 어려운 현안입니다. 이미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06년에 여의도 성모병원 이미 비급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6년 만에 판결이 됐지만 판결 이전까지도 정부도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이전까지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그 병원에서 적정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자에게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 저희들한테 윤리위원회 거쳐서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환자에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마련을 해놨고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결국 이제 그런 저희들의 절차를 존중해주는 그런 내용의 판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이런 조금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가의 항암제나 약제에 관해서 의학적인 안전성, 유용성, 타당성 등을 위해서 이제 검토 절차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검증이 평균 17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의 동의, 또 의학적인 타당성, 또 절차의 시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결은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절차 과정을 좀 더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이거 역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7월 이후에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는 곧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도 사전에 승인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시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환자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그동안에 하여튼 저희들은 90%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또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계와. 시간.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